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0일 오후입니다. 후둑후둑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꿉꿉하니까 사이다 한 잔이 생각나는군요. 그렇죠. 시원한 거. 예, 우리 김영광 실장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킨 사이다로 생각나세요? 톡 쏘는 KIN 킨 사이다. 킨 사이다. 근데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나는 킹 사이다. 왕의 사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외손자죠. 네. 그리고 어제 밤 늦게 거의 자정 무렵에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드디어는 김정숙의 매제, 매제가 되나요? 대통령의 동서. 아, 동서, 대통령의 동서. 그 제부, 김정숙 여사의 제부인 김한땡 교수. 김한땡 교수 지금 배재대 부총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김한땡 교수의 그야말로 이상한 궤적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 사위에 대해서는 네. 저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제기된 것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게 그야말로 지금 뭐 스나이퍼처럼 끊임없이 뭐 문제를 파헤치고 정리했는데 어제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네. 저 곽 의원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심층 취재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 총리에게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 새로 발굴한 네. 그 동서 김한모 한국체육대학 출신 네. 체육학 교수죠. 네. 가 배재대학교 부총장으로 옮겨가 영전한 배경은 무엇이냐. 건양대에서 배제대로 옮겨가서 1년 만에 부총장으로 음. 그리고 뭐 배재대에 가서는 뭐 체육 뭐 교양 과목 한 과목 가르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위력에 의해서 네. 2012년에 이미 뭐 부실대학으로 뭐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대학을 네.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코스로 전환시켰다라고 네. 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하나하나 뭐 좀. 처음 하십시오. 예. 근데 이낙연 총리는 예. 모르겠다. 난 뭐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로 끝까지 제가 답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네. 거예요. 왜냐하니까 일단은 우선 그 곽상도 의원의 어제 저녁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보면 쌍지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음험한 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대통령 하고 신상 털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스토커 아닌가 하고 이것도 앞뒤가 뭐 전혀 안 맞는 그냥 그 헛소리인 게, 예. 자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아들, 딸, 뭐 형님, 네. 동생 뭐 그거 해서 그냥 뭐 저기 저 파리 어디 뭐 꿀단지에 똥파리 꼬이듯이 네. 꼬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특별 감찰관 제도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정 그거를 24개월째 지금 좀 그 특별 감찰관도 안 임명하면서 이걸 스토킹이라 말도 안 돼. 곽상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네. 대통령 저 딸과 사위 동서에게 꼬이고 있을 그 비리 저 연루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음험한 공작. 말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어디 뭐 저 독재 정권에 살던 독재자의 옹호자처럼 예. 이재정이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항시 감시해야 된다는 우리 헌정사의 교훈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마다 아들, 딸들이 다 같이. 전부 다 감옥 가고 뭐 저 형님, 동생들, 대통령의 형들 다 뭐 감옥 가고 했던 아니 거기다 평범한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보면 2009년에는 당시 전직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씨 감옥 갈 뻔했잖아요. 지금 그 사건 아직 살아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지금 배당이 돼 있는 거죠. 아 근데 어제 보니까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새로운 팩트가 발견되기 전에는 뚜껑을 다시 열기 어렵다 얘기하는데 한번 두고 보시고요. 어쨌든 그렇죠. 제가 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보면 이재정 민주당 저 대변인은 이쯤 되면 스토커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곽상도 의원은 스토커가 아니라 스나이퍼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예리하게 보면 대통령 주변 비리를 저 견제하고
그 있다면 제거하기 위한 저 국민 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재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운동 아니고 보면 민변 출신인 거 민변 출신. 74년생인데 보니까 뭐 변호사 그건 출신인데 뭐 민주화 운동 할 것도 없네.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또 하나 아까 좀 말씀하셨던 바와 저도 뭐 국회에서 보면 한 12년 있었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좀 있었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건성 그렇게 대답해도 국무총리 할 수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야, 이게 너- 이낙연 씨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의원님의 일방적인 말만 있지. 네. 뭐 내가 상황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되는데 네. 뭐 뒷받침할 사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뭐 의구심에만 있고 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고발하면 뭐 조사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검찰이 할 일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이 그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할 얘기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불법 취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 왜 조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뭐 검찰이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전환하시죠. 그때부터 네. 제가 총리 답변은 예, 이 아이고. 반론권에 관한 것들이니까 여기 총리 답변은 어째 보니까 뭐 들어볼 게 없어요 내용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낙연 총리는 예. 아직도 권력의 위세와 예. 힘으로 곽상도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충분히 예. 깔아뭉갤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무성의하게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야, 거죠. 그-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이거 뭐 벌써 1년여 다 돼가는데 그렇죠. 권력 내부에서 이런 거 점검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곽상도 의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에이스 칼날 검사 아니었어요. 그렇죠. 칼날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면 정말 곽상도 의원이 잘한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번에도 뭐 문제 제기했고 3월 달에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 당시 이낙연 총리가 뭐 증거 없이 뭐 답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본인이 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 곽상도 의원 문제 하나 정리하자면 사위 문제부터 하자면 예, 예. 사위에 대해서는 네. 그 이스타 항공과 네. 관련된 타이 이스타 제트에 네. 이제 뭐 그냥 이메일 보내고서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 항공 설립자인 전 의원을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사위를 태국에 있는 네. 이스타 항공 관련 회사에 그 취업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2018년 7월에 채용했는데 네. 자기가 곽상도 의원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메일 한 통 보내서 네. 합격을 시켰다, 취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 하나도 그 곽상도 의원이 새로 발굴한 거는 이 사람이 네. 사위가 서모 씨죠. 서모 씨가 네. 2008년에 네. 뭐 이거 밝히죠 뭐 국정 잠깐만, 그거 이제 하나 그 앞에 이스탄공, 그건 저 대우증권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낙연 총리를 확 찔렀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뭐 대가 관계가 있는지 명확치 않다. 예, 이상직 전 의원은 기업원으로 성공한 분이고 예. 그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매간매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이 총리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님, 당신들이 또 당신들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김명수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갖다 바로 이른바 암묵적 묵시적 청탁으로서 올가 넣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주장대로 그야말로 그러저러한 이상직 의원과 그런 관계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아마 저는 이 정권 끝나면 수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시죠. 대우정권에서 2008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졸 신입사원으로 2008년에 들어가가지고 네. 공채로 들어가서 경남 지역에 근무를 했다. 근데 4년 근무하다가 2012년 7월에 퇴직을 했는데 2012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한 달 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 곽상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물은 거는 네. 그 아들의 그 부정 취직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이 사위의 부정 청탁 취업을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위는 2012년 7월 퇴직한 이후 2016년 2월 조그만 회사죠 뭐 토리 게임즈에 취직할 때까지 4년간 백수로 살았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지역 건강 연체. 보험료 뭐 체납을 계속했다 이렇게 네. 있는데 자 2018년에 네.
번듯한 금융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보통 그 당시에 그 보통 신입사원 연봉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뭐 4천만 원에 가까운 돈 연봉을 받는 그 회사에 취직했다가 더군다나 장인이 그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그 좋은 시기에 왜 슬그머니 퇴사를 했고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백수로 지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그 슬그머니 4년 만에 대우증권을 그만둘 때 그 직전에 문준용 이른바 그 고용 무슨 원이에요 거기 그 문제 때문에 당시 보면 서로 후보자 검증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그 서서방을 그만두고 원래 들어갈 때부터 부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는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4년 동안 백수건달 노릇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 그 이유를 곽상도 의원의 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문제일 뿐더러 네. 그래서 저 곽상도 의원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네. 이게 뭐 채용 비리는 뭐 특검과 반칙에 뭐 하니까 전수조사라 해서라 다 밝혔다는데 네. 저 곽상도 의원이 황교안 씨 아들 그 무슨 뭐 KT 뭐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데 검찰이 그럼 다 같이 해라. 그러니까 총리가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그 무슨 고발이 있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 저 사위하고 이거 뭐 저 문준영이 건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총리가 한 발을 빼면서 우물우물하죠. 뭐 검찰이 뭐 수사할 거나 할 일이지. 그럼 야당 대표 아들은 수사하고 그 대통령 아들하고 사위는 조사 안 하냐 그랬더니 조사는 뭐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실실실 헌바지에 저 보리광고 세듯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 김한땡 교수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 김한땡 교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김한땡 교수 김한땡 교수가 저 한국체육대학 출신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정년퇴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네. 59년생이니까 59년생이에요. 남아 있는데 2008년 2월에 퇴직하고 네. 2018년 2018 작년 2월에 퇴직하고 네, 네, 대통령 때는 찍고. 배제대학으로 갔는데 이게 스카우트에 가서 간 거지. 그렇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석학이 아니고 체육학과 교수예요. 네. 근데 체육학과 교수로 배제대에 가서 이제 뭐 그 한 과목 체육 뭐 교양 과목 한 과목 하다가 부총장이 됐는데 네. 이 양반이 네. 배제대가 그 교육부 최종평가에서 네. 뭐 자율개선대학 문 닫아야 돼. 2012년에는 부실대학으로 판명이 됐다 했는데 예, 예. 김한수 저 동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배제대학교는 1차 평가에서 121등에서 122등 순위였는데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올라가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 이런 중요한 정보 순위에 대해서 그건 절대 교육부에서 탈락과 그다음에 잔류 이것만 밝힐 뿐이지 순위는 절대 대비랍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와 교육부가 네. 사전에 정보를 흘려준 거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배제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총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이러면 해결사라고 그래. 해결사. 그걸. 해결사.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총리가 네. 교육부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서면으로 보고하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알아봐야 되겠고 예. 또 해결을 한 게 있어. 문재인 동서는 2008년 8월에 여름휴가를 2018년 작년 계룡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 같이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했는데 그 무렵에 한국체육대 총장 예. 2012년에 떨어졌다가 안용규 총장. 이 양반이 발탁이 되도록 총장이 되도록 힘을 썼다는데 총리 이낙연 총리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라면은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총리. 그럴 거라면 저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하자 그러면 대통령 그 가족 경호 비용 이게 지금 난 그렇게 돈 많은지 몰랐네. 국빈 경호 활동 관련 쪽 한번 읽어봐. 줘보세요. 그 대목은. 그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이거 얼마 전에 2018 회계년도 결산 및 성과 보고에 따르면 네. 경호처는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네.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등 요직임 및 국빈 경호 활동 관련 집행액이 150억 여원인데 이 중에 문다혜 씨 해외 가족 경호 비용은 얼마냐 물었더니 총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 총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보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얘기했고. 없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저 곽상도 의원이 아니 기재부 예산 편성한 데서 알아보면 되죠. 그걸로 그거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건지
기재부가 의원님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대답을 그냥 저 하고 미꾸라지 어디 빠져나와 다 빠져나왔어. 기재부요. 기재부는 그거 갖다 뭐 아마 통으로 어떤 기밀비 정도 처리할 때는 기재부도 내용 모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곽상도 의원이 예. 그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계속 아니, 이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아직도 뭐 상당히 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 그냥 뭐 맹탕 같은 대답을 내놓고 어제 대정부 질문을 밤늦게 끝내버렸어요. 정자 여러분, 저는 사실 보면은 뭐 어떤 뭐 개개 의원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최근에 이렇게 저희 유튜브 방송 황태수 TV 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곽상도 의원하고 최연혜 의원입니다. 최연혜 의원 탈원전 문제, 탈원전 문제를 집요하게 한 가지, 그야말로 한 구멍을 파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 원래 코레일의 전신인 그 뭡니까 옛날 철도청 공무원 출신이에요. 뭐 독일에 유학 갔다 왔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보니까 철도 전문가가 어느 순간에 탈원전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리만큼 책도 쓰고 책도 내면서 탈원전을 갖다 계속 그야말로 깊이 전문가 수많은 그야말로 입법에서는 그만한 전문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답게 사실 보면 가장 어떤 장막에 가려 있는 그러나 국민들 눈을 가장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보면은 대통령의 외손자 그 이상한 그 무슨 딸 요구한다 요구 강사다 그때부터 얘기가 번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1년 가까이 보면 이 문제를 다 하다 보니까 저도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보면 질문하는 거 듣다 보니까요 이제 어렴풋이 뭔가 합리적 의심의 얼개가 생기기 시작.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는 뭐 스토커라 그러는데 사실은 스나이퍼라니까. 곽상도 의원 한 명이 네. 특별감찰관실 전체가 해야 될 일을 혼자 해오고 있다. 그렇게 혼자 평가할 하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더울 때 땀 흘릴 때는 뭘 마셔야 된다고요? 킹 사이다. 킹 사이다를 킹 사위다.